사람들은 저더러 참 모질게도 살았다 합니다. 하지만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건 모진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집 문전 옥답을 답하라.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면서도 딸이라는 이유로 제 중학교 입학금은 내어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국민학교 때는 달리기만 하면 1등이었고 무용이며 독창이며 못하는 게 없어서 교장 선생님께 우등상까지 받았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동생들이 많아 학교 대신 생활 전선으로 향해 내 빛나던 재능은 10년의 직장 생활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내 손끝에서 나간 월급으로 동생들 넷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고 시집, 장가까지 다 치러냈습니다. 그 세월이 참으로 고달프고 숨이 찼지만 이제는 제 몫이라며 번듯하게 잘 사는 동생들을 볼 때면 아, 내가 참 보람된 일을 했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집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내 뿌리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7년이나 모시며 아들 둘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은 참 얄궂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기꾼에게 속아 30년 모은 전 재산을 3년 만에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저는 원망 대신 다시 머리끈을 동여맸습니다. 서울에서 간병인 일을 하며 아들 둘을 명문대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들을 보면 그 시절의 고단함이 훈장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내 자식 둘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냈더니 어느덧 손자들이 품에 안겼고 또 그 녀석들을 12년이나 정성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얼 하고 싶니? 그 길로 양산 백세학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중학교 공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사탕 같았습니다. 백세학당을 다니며 아픈 남편도 돌봐야 했습니다. 손자들까지 다 키워내고 이제는 나도 좀 편히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래왔듯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운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남편을 보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24년 3월 80의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 다시 책을 펴고 시험을 치른 것이지요.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똑똑하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존경을 담아 말해줍니다. 내 삶의 고난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산 백세학당에서 중등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부산조리고등학교 2학년 2반 학생입니다. 내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미술과에 가고 싶습니다. 17년 시어머니 수발, 12년 손자 양육, 그리고 88세 남편의 수발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풍경들을 이제는 하얀 캔버스 위에 내 손으로 직접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색으로 그려놓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화폭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 넣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세월을 건너온 나의 동년배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느라 정작 본인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사셨을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을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이 나이에 어떻게? 라며 망설이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믿고 꼭 도전해보세요. 제가 다니는 부산조리고등학교 성인반처럼 우리 같은 만학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에도 우리를 위한 학과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조금 늦게 피었을 뿐 저의 봄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두려움을 접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계절도 다시 봄이 될 것입니다.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그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